라인업 나오면 후에 좀 더 이게 보완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아탈란타 대 우디네세 시작으로 축구는 한 7경기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탈란타는 굉장히 최고조입니다. 여기 한눈에 봐도 최근 전적이 좋아요. 나폴리를 원정에서 3대0으로 큰 거에 이어가지고 분데스의 홈 강자 슈투트가르트 원정까지 2대0으로 이기고 왔죠. 요즘에 뭐 레테기 말고도 루크먼이나 CDK 이런 친구들도 최고조의 폼이다. 좌우 윙백의 과담도 최고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아탈란타는 자력으로 본인들의 축구력으로 상대를 패고 리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단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전에도 보면은 9경기 동안 지금 7승 2무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3경기 연속으로도 무실점 중이거든요.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폼에 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제가 주중에도 이제 챔스를 많이 치른다. 지금 3주째 일주일에 2경기씩 계속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챔스 나간 애들은. 그래서 이 아탈란타도 좀 한계에 부딪힐 만한 상황인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좀 로테를 많이 안 돌린 편에 속해요. 특히나 중원의 에데르송이라든지 마르텐 더룬, 그리고 CDK, 수비진에도 뭐 콜라시나치, 히엔, 짐시티 거의 전 경기를 출전하고 있거든요, 최근 3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A매치 주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쥐어 짜낼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기력에 변화가 있을 만도 하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점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가운데 우디네세도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좋지는 못했었어요. 유벤투스 만나고 베네치아전 퇴장당해가지고 2대0으로 이겼다가 3대2로 이것도 좀 아쉬운 경기였었고, 밀란전에서는 이거도 엄청 우디네세가 폭격을 했는데 골치도 많이 있었고, 밀란이 조기에 퇴장당했는데 한 골을 잘 지킨 경기였었습니다. 어쨌든 우디네세는 일단 특히 장신의 선수들 206cm의 수비진의 투레, 공격수 202짜리 루카, 198의 크리스티안센, 이렇게 피지컬 공격 고공폭격도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요즘에 뭐 아까 말했던 퇴장 불운이라든지 유벤투스한테 무난히 닦이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억울하긴 하지만은 한창 좋았을 때의 모습은 아니긴 하다, 우디네스가. 근데 이거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창 이제 아탈란타가 최전성기일 때 보면은 우디네스를 꽤나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 2010년대 한 중반 정도, 2010년대 중후반 때는 아탈란타가 우디네스를 많이 요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무승부 빈도도 높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팀의 맞대결 무승부도 좀 있기도 하고, 다른 쉬운 팀을 상대할 만큼 아탈란타가 우디네스를 그렇게 쉽게 요리하기는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햄무 그 정도 한번 보고 싶고, 이따가 뭐 선발 명단 같은 거 나오면은 아탈란타 오늘 얼마나 몇 퍼센트의 컨디션으로 임하는지 그런 것들 남을 조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베로나 경기인데, 피렌체는 이제 주중 토리노 원정에서 베스트를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아포엘 원정에 가가지고 선발 전원을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그러다가 패하고 왔다. 물론 좀 뭐 불운한 면이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로테 돌렸으면은 6컨에서는 질만 했었어요. 이 패배는 나름대로 납득이 간다. 그런 상태이고, 한편으로 지금 이제 피오렌티나도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서 라치오도 6등, 위에 있는 아탈란타도 6등, 지금 승점 22점이 이렇게 세 팀이나 있어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레이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쨌든 아까 말했다시피 여태 일정이 빡세긴 했지만은 오늘을 끝으로 국대 주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피렌체는 베스트를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로나도 이제 직전 경기 때 로마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었죠. 물론 이제 로마가 크게 흔들리긴 했어도 사실 베로나도 코너킥에서 뽀로골, 그 다음에 이제 잘레프스키의 실책, 그리고 또 역습에서 로마가 아무래도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라인 올려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역습으로 골 넣기도 하고, 이렇게 좀 운 좋은 승리였거든요. 베로나는 실력으로 해낸 느낌은 아니었다. 지금 리그에서 5연승 달리고 있는 피렌체 원정이라면은 저는 베로나가 꽤 힘겨울 만하다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충분한 로테이션을 돌린 피렌체가 베스트 컨디션으로 임할 만한 경기다. 과연 이제 피렌체가 득점으로 명확하게 승기를 잡느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좀 그전에는 막 상대를 이렇게 썰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한 점차 승리가 좀 있거든요. 물론 그건 원정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득점으로 명확하게 승리를 잡을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베로나가 좀 한 타이밍을 잡아먹는다, 그런 그림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피렌체 사이드로 좋게 보고요. 그리고 양팀의 특색을 생각하면 오바 게임도 생각은 조금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요. 다음으로 로마 대 볼로냐 경기도 있는데, 작년 이제 지난 시즌 막바지 때는 얘네 두 팀은 챔스 진출권을 두고 싸우는 관계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볼로냐가 조금 수성하는 입장이고 로마가 도전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작년을 생각을 하면은 올 시즌은 이렇게나
양 팀의 순위가 아주 좀 처져 있는 편입니다. 9등이랑 12등이 있으니까 반년 만에 좀 최악의 모습으로 재회를 했고, 이제 로마 얘기를 해보면은 유리치 감독이 베로나한테도 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잘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어쨌든 구단 수뇌부는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 A매치가 끝나고 나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전 그 이제 위니용 센질루아즈전도 수많은 로테를 돌리면서 비겼고, 저는 뭐 여러 차례 로만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죠. 수비 불균형이라든지 적절한 선수를 위치에 알맞게 쓰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 주전들이 많이 뛸 것 같기는 해요. 직전 경기 때 로테 많이 돌렸으니까. 근데 또 오늘도 이제 디발라가 신체적인 문제로 결장할 것 같다, 이것도 안쪽으로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디발라가 불만도 있고 여러 차례 뭐 저번에 만친이랑 서로 물병 던졌다 감독이 막 이러면서 펠레그리니는 주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러면서, 로마는 지금 성적도 성적인데 내부 문제가 너무 심하긴 하거든요. 분위기도 좋지가 않다 뭐 이런 거고, 볼로냐가 이제 리그에서는요 좀 쉬운 상대들 칼리아리나 레치한테 무난하게 승리를 하긴 했는데, 바로 이제 챔스에서 모나코한테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이 경기에 또 골대도 맞았고 골치로 좀 이제 실점이 다행히 좀 취소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쳐맞다가 코너킥에서 실점하면서 결국엔 또 패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볼로냐는 티아고 모타 감독 시절에 엄청난 막 포지션 파괴로 센터백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하면서 막 그러고, 윙백이 인사이드 침투해가지고 골 넣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포지션 파괴로 상대팀의 넋을 빼놓던 그런 볼로냐 축구는 이제는 없거든요. 리그에서 그나마 여기 보이는 이런 팀들 상대로 승점을 챙기긴 했지만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볼로냐도 두 팀 다 나사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홈팀인 로마가 조금 낫겠지, 그냥 그 정도 뿐이고, 네, 이거는 사실 그냥 고배당 노리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 정도, 그리고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실망스러운 위치에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다음으로는 몬자 대 라치오인데, 라치오는 이번에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꽤나 많이 돌리고도 포르투랑 엄청 대등한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경기도 페드로가 또 종료 직전에 극장골을 뽑아내면서 37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미친 활약 중입니다. 요즘에 제가 저번에 아마 6경기 5골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마 7경기에 7경기 5골인가 7경기 6골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무튼 요즘에 페드로가 미친 활약 중이다 이런 거고, 포르투 정도의 팀을 꺾었다는 거는 그만큼 라치오가 현재 폼이 최상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로테를 많이 더한 만큼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담이 좀 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막 아탈란타처럼 주전들을 막 엄청 혹사급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기는 해. 그래서 라치오가 직전 경기도 조금은 로테를 섞어주기도 하고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도 그냥 라치오 보면은, 최근 라치오 그냥 이렇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이래. 최근에 10경기 동안 뭐 9승 1패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라면 원정인데요. 리그에서 세리아 원정을 보면은 오늘도 몬자 원정인데 이렇게 뭐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인데, 워낙에 오늘 상대하는 몬자가 별로예요. 몬자 성적 지금 이렇거든요. 뭐 밀란이나 아탈란타한테 그렇게 막 심하게 두드러 맞지는 않았으면서 나름대로 버티긴 했는데, 지금의 라치오 상대로는 홈이라고 할지라도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로마한테 비긴 거라든지, 그 전에 또 인터밀란이랑 또 홈에서 비긴 것들 이렇게 보면은 강팀 상대로도 홈에서 막 곱게 지진 않았긴 했는데, 저는 뭐 큰 점수 차보다는 그냥 햄무 정도, 이것도 라치오가 필요가 꽤나 쌓였을만 하다. 요즘에 라치오가 승리할 때는 사실 좀 심판의 덕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가지고, 여전히 라치오를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피렌체도 그렇고 라치오도 그렇고 오늘 이런 팀들이 생각보다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라치오 승리라든지 뭐 햄무 이런 것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마헨이 조금 안 땡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터밀란 대 나폴리 경기도 있는데, 단적으로 지금 현재 리그 1, 2등 싸움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 시즌 동안 재작년에 나폴리 우승, 작년에 인터밀란 우승, 이렇게 최근 두 시즌 동안 우승한 팀들이 붙는 경기다 보니까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기록상으로 인터밀란은 지금 이제 밀란 더비에서 패배한 이후로 9경기 동안 8승 1무고요. 직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로테 많이 돌리고도 승리를 챙겼다. 아스날한테도 로테를 꽤나 많이 돌렸거든요. 지엘렌스키나 뭐 비색, 타렙 이런 애들 쓰면서, 그러고도 승리를 챙긴지라 인터밀란은 뭐 선수단의 컨디션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반면에 나폴리는 챔스를 안 나가기 때문에 인터밀란이나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체력적인 우위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근데 사실 멤버를 봤을 때는 이제 뭐 크바르츠엘리아나 루카쿠, 제가 여러 가지를 뭐 폴리타노도 그렇고 네레스라든지 뭐 전부 이 나폴리의 이 윙사이드, 윙포워드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컨디션이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공격진 말고 중원이나 후방은 우승을 경쟁할 정도 레벨은 사실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스쿼드상으로는. 저는 한참 나폴리도 좋다가 홈에서 6연승을 달리면서 콘테 감독이 기록을 깼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탈란타한테 대패를 했었죠. 그러면서 기록도 깨지고 많은 것들이 바뀔 만한 경기였다, 아탈란타전이. 나아지나 싶던 디로렌조도 뭐 루카쿠도 형편없었고, 그리고 이제 좀 6번 자리에 길모어도 로보트카의 대체자로는 아직까지는 좀 낙제점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나폴리가 우승을 했던 이제 재작년에도 그때도 이제 인터밀란 원정에서는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까다로운 상대다. 인테르가 작년만큼 뭐 라이벌들을 확실하게 서열 정리하는 거는 못 보여주고 있기는 해도 스쿼드 두께나 밸류 면에서는 세리아에서는 견주 상대가 없어. 챔스 컨텐더기도 하고 인터밀란 정도면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예측이 금물이긴 한데, 인터밀란이 오늘 또 홈이죠. 무가능성보다는 인터밀란 쪽으로 보는 게 맞고, 고배당도 저는 무승부보다는 햄무가 가까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아쉬운 건 또 인터밀란도 배당이 별로예요. 1.7도 안 되잖아 이게. 그래도 지금 리그 1위의 나폴리인데 인터밀란 배당이 이거보다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맛은 없다고 봐요. 인터밀란의 승리라든지 뭐 햄무,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첼시 대 아스날 경기 한번 할 건데, 요즘에 일단은 꼬락선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요즘에 리그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었어요. 중간에 리그컵 한번 승리를 했지만은 리버풀이랑 비기고, 뉴캐슬한테도 뭐 이렇게 좀 끼기도 하고, 그 전에 또 보머스한테도 또 딱 끼고 이러면서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도 인터밀란한테 석패를 했다. 그동안 뭐 퇴장으로 손해를 본 걸 떠나가지고 아스날은 공격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리그에서 5경기 동안 따낸 승점이 7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웨데고르가 갓 복귀를 하긴 했었지만은, 물론 이 웨데고르는 작년에 기대 어시스트 11.2회, 오픈 플레이에서 찬스 메이킹 88회로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긴 했지만은, 과연 아스날에 즉각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냐, 이거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이렇게 원정에서의 승점 7점도 되게 아쉽기도 하고, 올 시즌에. 반면에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끝내고 컨텐더로 나서는 시즌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첼시가 지난 이제 그 리그만 한번 볼게요. 지난 한 이제 25경기 동안 아스날이라든지 이제 뭐 맨시티, 리버풀, 보면 리버풀 있고 맨시티 있고 아스날 있고요. 지난 25경기 동안 얘네들한테만 지고 남은 경기에서 14승 8무, 그리고 득점이 57골이었어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컨텐더급 팀 상대로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긴 했었다. 같은 기간에 또 홈만 따지면은 8승 3무 1패 맨시티한테만 진 셈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또 콜 팔머 첼시 이적 이후에 오늘 또 홈이긴 한데 홈에서는 21골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예요. 그리고 또 니콜라스 잭슨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런던 팀들 상대로 10골 2어시 12골이나 관여를 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지표들도 꽤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첼시 입장에서 상대전적 상으로 그 리그 9경기 동안 첼시가 아스날한테 1승 2무 6패로 많이 좀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 5대0 패배. 두 팀이 만난 역대 이런 모든 대회에서 가장 큰 점수 차의 패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전적 면에서는 사실 첼시가 별로 할 말이 없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첼시가 이제 조금 과도기에 빠진 기간 동안, 제가 아까도 옥석 가리기를 하던 시즌이 있었다 이랬는데, 첼시가 과도기에 빠진 동안 아스날은 타이틀 싸움을 하던 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와는 첼시의 분위기도 사뭇 다른 셈이기도 하고, 나는 요즘 분위기 면에서는 사실 아스날이 정배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원정이기도 하고. 아스날이 시즌 시작하고 처음에 10경기 동안 무패였는데 이후에 6경기 동안 뭐 2승 1무 3패, 그 중에 2승 중에 또 1승을 리그컵에서 프레스턴이라는 약팀을 상대로 한 거였었고, 저는 폼 차이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는 저는 첼시의 프렌 정도, 그 이상은 사실 욕심내기는 좀 어렵고, 저는 이건 아스날이 이길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정배받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레알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인데, 이건 뭐 긴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시에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리그에 이 정도로 쳐져 있고 한창 안 좋을 때보단 나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소시지를 올려칠 정도는 안 되고, 바르샤가 워낙에 지금 쾌조의 비행 중이죠. 둘 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왔는데, 이 소시지는 직전 그 프리제는 원정 가가지고
이날 보면은 라인업이 되게 좀 주전들이 많이 껴있어요. 주전들을 너무 많이 투입을 했어. 좀 많이 뛰기도 하고 보면은 뭐 수리맨디나 오야사와 뭐 아람부루 이런 애들 전부 다 풀타임 뛰었거든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소시지가 올 시즌에 선수 유출도 많았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꽤나 많은 소모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데, 반대로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쉬운 상대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를 상대를 하면서 5대2로 일단은 대승을 했고요. 라인업상으로는 얘네들도 막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런 레반도프스키나 하피냐 같은 애들 일찌감치 빼줬다. 애들한테 휴식을 충분히 준 셈이거든요. 적절히 관리도 했었고,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바르셀로나는 요즘의 폼으로는 다득점승을 못 갈 게 없어 보여요. 마침 부상자도 많이 돌아오기도 하고 A매치 주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전 경기에 투입했던 애들을 그렇게 막 주전급들을 아껴줄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이건 무난하게 그냥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